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서브플롯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피겨에 여러 개의 액시스를 배치해서 플롯을 나누어서 표시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PLT의 서브플롯이라는 것과 서브플롯이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브플롯이라는 것인데요. 여기에서는 표시할 행과 열의 수 그리고 인덱스 번호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덱스 번호는 1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모습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서브플롯이라고 해서 2, 2, i라고 제가 써뒀는데 여기서 i는 1, 2, 3, 4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이 2, 2, 1 이것이 2, 2, 2, 2, 3, 2, 2, 4가 돼요. 그래서 이 일련 번호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하나만 연습을 할게요. 2의 3 크기의 서브플롯을 만든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번호는 1번부터 시작해서 6번까지가 사용됩니다. 그때 지금 2행이고 3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표시를 하자면 위에 이렇게 1번, 2번, 3번이 있는 것이고요. 아래쪽에 4번, 5번, 6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액세스의 이름, 구분 번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세 개의 번호를 콤마로 나열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231, 232, 233, 234, 235, 236처럼 세 자리 숫자로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 데이터 프레임 하나 만들었고요. 이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해서 서브플롯을 그려보려고 해요. 여기에 보면은 English, Chinese, Korean, Math라고 해서 4개 과목이 있는데요. 이 과목을 각각 다르게 나누어서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것을 실행해서 결과를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브플롯으로 그린 것인데요. 지금 2 곱하기 2 크기의 그래프 하나, 둘, 셋, 4개. 여기는 지금 세 자리 숫자를 줬죠. 이렇게도 괜찮습니다. 섞어 쓰셔도 상관없고요. 하나로 통일해 주는 것이 더 좋지만 예제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섞어서 써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다른 표현이 보이는데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name이라는 것이 X축, 그 다음에 English가 Y축이라는 것이에요. 여기도 데이터 프레임에서 X축이 name이고 Y축이 Chinese라는 거죠. 자, 이때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지금 4개의 액세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브플롯이라고 먼저 주시고 2,2의 첫 번째다. 그리고 잉글리시에 대해서 플롯 그리는 거죠. 그리고 60에서 100이라는 것만 Y축 리미테이션 준 거고 그리드 표시한 거예요. 그리고 아래도 보면 다른 부분이 여기 숫자 다르고요. 여기 Chinese 다르네요. 그리고 여기에 포맷 다르고요. 자, 이런 식으로 비슷하지만 살짝 다른 4가지 그래프를 2 곱하기 2 모습으로 보인 겁니다. 실행해 볼까요? 그대로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제가 여기에 있는 그리드를 이렇게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리드 표시되지 않죠. 그래서 표시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달라는 게 불편합니다. 정말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반복문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자, X는 동일한 값이죠. name. 그런데 Y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English, Chinese, Korean, Math 순서예요. 보시면 English, Chinese, Korean, Math. 자, 그리고 나서 포맷이 하나, 둘, 셋, 4가지 종류죠. 그리고 로우하고 컬륨의 수가 2,2예요. 서브플롯의 개수 2행 2열.
그래서 서브플롯을 그리는데 반복을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서로 다른 것들을 이렇게 밖으로 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for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인덱스 번호를 이용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객체를 주셔도 돼요. 먼저 인덱스 번호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그래프의 번호를 이런 식으로 만들 거거든요. 224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너밀레이터하고 같이 사용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인덱스 번호, 그것을 넘버라고 할게요. 넘버라고 할까요? N 말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쓸 거예요. 0번, 1번, 2번, 3번. 그래서 그 녀석을 인덱스라고 하죠. 그리고 in range 써가지고 length의 y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length의 y나 아니면 fmt나 동일하겠죠. 아니면 여기 있는 r 곱하기 c를 주셔도 돼요. 여기에다가 r 곱하기 c 이러면은 4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필요한 값이 뭐냐면 처음에 221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0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222 나와야 되고 1 나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레인지에서는 0하고 1하고 이런 것들은 표시하지만 돌려주지만 221, 222 이런 게 안 오잖아요. 그래서 enumerate 라는 것을 같이 써서 스타트 번호를 221로 줄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증가한 값을 넘버에 건네주겠죠. 자, 그리고 print라고 해가지고 넘버하고 인덱스를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show 지우고요. 자, 실행을 해보면 221, 0, 222, 1 나왔죠.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23, 2, 224, 3.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줄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서 한 세트를 복사해 옵니다. 그리고 붙여놓고 들여쓰기 할게요. 그 다음에 서브플롯에 2,2,1 이렇게 주지 않으셔도 되죠. 이제는 넘버라고 하나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name이라는 것을 x로 고쳐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English라는 것을 y의 index로 고치고요. 여기는 format의 index로 고치시게 되면 인덱스가 0일 때는 English하고 RO 마이너스가 여기에 들어온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 그대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것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표시되는 영역, 원래는 이것도 밖에다가 변수를 마련하는 게 좋지만 우선은 똑같으니까 그대로 사용을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show. 이거 내부로 넣는 게 아니라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다 준비가 끝나면 한꺼번에 그려주는 겁니다. 바깥쪽으로 해서.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그림 확인하시고요. 위하고 동일한 것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브플롯을 구현하실 때는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일 때 하나하나 반복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반복문을 사용하는 것 고려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거는 이제 한 번 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1행이고 3열입니다. 그래서 131, 132, 133이라고 제가 해놨죠. 그리고 여기 보면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요. 얘는 바그래프고요. 아직 저희들이 배우진 않았어요. 근데 바그래프고 얘는 산점도 그래프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선 그래프죠.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함수를 이렇게 다 그래프스라고 하는 것으로 넣어뒀어요. 파이썬에서는 정수나 실수나 이런 것만 객체가 아니죠. 함수도 객체입니다. 그래서 함수도 이렇게
넣어둘 수가 있는 거예요. 리스트에다가.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네임수는 X축에 사용되는 거고요. values는 Y축에 사용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래프의 종류가 다른 것이죠. 그리고 피겨 하나 준비를 했고요. 피겨의 사이즈를 줬어요. 그리고 페이스 컬러 해서 색깔을 바꿔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반복문을 사용해서 이 세 개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죠. 자, 우리 for 하고요. 그 다음에 number라고 해서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 나오는 종류들을 써야 되니까요. 이 종류. 여기 있는 것은 사실 값 그대로 단체로 줄 거고 이 종류를 써야 되잖아요. 이 종류를 이번에는 그대로 받아서 써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주고요. in 그래프 s 그래프스.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enumerate라는 거 쓰셔야 되고 스타트 값을 뭐라고 주셔야 되죠? 131이라고 주셔야 되죠. 자, 다음은 서브플롯이라는 거 하고 그래프 그려봐야 되죠. 그래서 plt 서브플롯이라고 하시고 넘버를 건네주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그래프라는 것이 사실은 이 plt 바, plt scatter, plt 플롯이잖아요. 자, 그래서 plt 플롯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저희들이 이 앞쪽으로 x축, names, 그 다음에 y축에 사용되는 값들을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plt의 플롯 대신에 우리는 그래프라는 걸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아까랑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서브플롯을 사용하실 때는 반복문을 사용해서 조절하는 거 연습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서브플롯라는 거 쓰는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플롯이라는 것을 보시면 여기에 행하고 열하고 지정을 하고 여기서는 인덱스 번호라는 게 없어요. 1번, 2번, 3번, 4번 이런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반복문을 써서 꺼내서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아규먼트들을 여러 개 주실 수가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또 있겠죠. 그래서 서브플롯이라고 하는 거 제가 링크 걸어놓은 곳에서 좀 더 살펴보시고 기본적으로 여기 share x나 share y처럼 축을 공유해라 라는 거 지정한다던가 아니면은 서브플롯 간의 간격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concentrated layout 이런 것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피겨에 여러 개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어떻게 그리는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가 이미 작성이 돼 있죠. 보면 저희들이 아까 그렸던 것 X축은 name이고 Y는 English, Chinese, Korean, Math이고 포맷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 2행 2열로 그림을 그릴 거고요. 이렇게 한번 서브플롯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피겨와 엑시스를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반복문을 사용할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냐면 axis.plot 이것이 이제 핵심이죠. 그리고 y하고 fmt는 사실 이 뒤에 있는 거 없어도 돼요. 그냥 써도 되는데 이제 만약에 y가 여러 가지 있고 그 다음에 포맷도 더 많이 있었을 때 필요한 만큼만 가져오는 방법을 적어둔 것 뿐이에요. r 곱하기 c 한 4개만 가져오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집으로 묶었기 때문에 이것의 첫 번째 것과 이것의 첫 번째 것, 이것의 첫 번째 것이 각각 이 이름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AX 플랫이라는 것은 하나의 엑시스가 들어오는 것이고 얘는 Y, 얘는 포맷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플롯을 어떻게 그릴 거냐면 X는 그대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Y는 여기서 꺼낸 거, 스타일도 하나 꺼낸 거. 그 다음에 데이터는 df, 데이터 프레임 쓸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 한번 보시면 set을 이용해서 무엇을 한 거냐면 x틱하고 y틱을 지정한 거예요. 그래서 x틱스라고 하는 것은 0, 1, 2, 3. 이 0, 1, 2, 3은 뭐냐면 지금 name이 4가지가 있죠.
그 네 가지를 다 사용하겠다라고 표시한 거고요. 만약에 일부 사용하고 싶지 않다면 여기 있는 숫자 중에서 필요 없는 걸 제거하시면 됩니다. 아래 그림에서는 다 표시가 됐네요. 그러면 0부터 3까지 다 쓴 거죠. 그리고 ytix 해가지고 레인지 60에서 5 간격으로 100까지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ax 플랫이라고 하는 axis에서 셋을 이용해서 이렇게 xtx와 ytx도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axis는 본 적 있으시죠? 표시되는 범위 min, max 지정한 거죠. 자, 그리고 그리드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실행시켜 볼게요. 동일하게 나오죠. 그러면 xtx에서 몇 개 제거해 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2개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간격도 10으로 조정해 볼게요. 60, 70, 80, 90, 100 하고 나오죠.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서브 플롯마다 X축, Y축이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만약에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서브 플롯의 옵션을 더 줘서 X하고 Y에 대해서 공유해라 라고 주실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공유하는 거죠.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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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옵션들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하면 액세스가 아예 표시되지 않아요. 이거는 지금 같은 때 쓰는 것은 아니고요. 언제 쓰면 좋죠? 그림 같은 거, 이미지 같은 거 표시할 때 축 표시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아봤고요. 이제 서브 플롯까지 해서 저희들이 선 그래프를 계속 그려봤어요. 이런 선 그래프는 특히나 시간에 관련된 것이 X축으로 나오는 경우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 보는 거죠. 1월부터 12월이라던가 아니면 시간 뭐 1시부터 2시, 3시, 4시 해가지고 시간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또 분기도 될 수 있어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주는 거. 예를 들자면은 뭐 주가 같은 것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 그래프는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사용을 한다. 하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직접 그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도 한 번씩은 실습을 저랑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막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프라는 것이 모든 옵션이나 사용 방법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있었어. 그리고 찾아서 쓸 수 있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학습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